정부는 매년 세금을 수백 조씩 걷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선 늘 사상 최대 부채라는 말이 따라붙죠. 도대체 왜 세금이 있는데도 항상 빚을 내는 걸까요? 일부 왜 빚을 지는가? 첫째, 세금과 지출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세금은 늘어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세수는 곧장 줄어듭니다. 문제는 세수가 줄어들 때 정부의 지출은 더 많이 필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업자가 늘면 실업급여를 더 줘야 하고 경기가 침체되면 각종 지원금과 공공지출이 더 커집니다. 세금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이 반대 움직임 때문에 정부는 결국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정치적으로 증세는 표가 떨어집니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국채 발행이 훨씬 쉬운 길이 됩니다. 셋째, 위기일수록 속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쟁, 금융위기, 팬데믹 같은 순간에 세금을 더 걷자고 한다면 법을 고치고 국민을 설득하고 몇 달이 걸립니다. 하지만 국채는 발행을 결정하면 며칠 안에 정부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항상 위기 때마다 세금 대신 빚을 선택합니다. 이부 빚을 진 다음 국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럼 이렇게 발행된 국채는 그냥 종이 쪼가리일까요? 아닙니다. 국채는 경제의 바닥을 받치는 장치입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을 막는 제동장치. 돈을 무작정 찍어 풀면 물가가 폭등합니다. 하지만 국채는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돈이 무제한으로 풀리지 않게 막습니다. 둘째, 신뢰의 담보. 은행들은 매일 서로 돈을 빌려주고 갚습니다. 그때 담보로 내놓는 게 국채입니다. 은행 간의 거래는 국가가 보증하는 확실한 자산, 즉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모든 금융의 기준선. 세상의 모든 이자율은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은행 대출도 기업 투자도 다 국채 금리 플러스 알파예요. 국채가 없으면 금융은 기준을 잃고 혼란에 빠집니다. 넷째, 사회 안전망의 기초. 연기금과 보험은 매달 안정되고 일정한 수익이 필요하고 국채는 그들의 안정된 투자처입니다. 다섯째, 해외와 연결되는 통로. 외국 투자자와 중앙은행들은 각 나라 국채를 사들이면서 자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국채는 단순한 빚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그 나라의 신용도를 보여주는 시험지가 되기도 합니다. 여섯째, 통화량 조절 수단. 중앙은행이 시중에 국채를 사들이면 은행들은 현금을 받게 되고 시중 자금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국채를 팔면 은행들이 현금을 내고 국채를 사야 하니 시중 자금이 줄어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중앙은행은 시중의 돈의 양을 조절합니다. 결국 정부의 빚은 꼭 방만함의 결과라기보다 경제가 굴러가기 위해 꼭 필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국채는 지금 이 순간도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